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집값 선행지표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5.6%로 전달보다 19.7%포인트 하락했고요. 낙찰가율 역시 전달 대비 8.3%포인트 떨어지면서 96.8%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지표는 하락했는데요. 지지옥션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후에 매매 시장의 매물 적체와 또 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인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시그널만의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끝번호 92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3-40번지 전용 44제곱미터의 빌라를 매매가 1억 2,200만 원에 전세 8,900만 원을 활용해서 갭 투자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갭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이 빌라, 우리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이 수원역에서 도보거리로 한 700-800m.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볼 수 있죠. 네. 워낙 또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매수가 대비해서 전세가 그리고 실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초반대 투자를 하셨는데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위치를 좀 봤을 때 보시는 대로 수원역에서 약 한 700-800m 정도의 어떤 근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지구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가 입주가 되어 있죠.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데 그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적 편집도 한번 볼까요? 자, 본 물건 바로 앞쪽에 수원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상업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주거정비 사업의 일환이었던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아파트 제가 지금 빗금치는 이 부분이 수원 8달 3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2021년도 12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본 8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84 타입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실매수가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감정가액 더해기 프리미엄 그리고 추가 분담금 해서 약 8억 전후에서 지금 조합원 물건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8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에 대한 거는 인근에 있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지금 현재 시세를 확인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달 3구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께서 우리 시청자께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여기에 따른 호재를 가지고 주변의 아파트도 개개발이 되고 내 지금 매수했던 물건도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매수를 하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지금 활용해 가지고 3,300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 실투자금이 적었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결부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일정 부분 더 지나야지 내 실투자금이 작았던 부분을 상쇄할 수 있고요. 내 실투자금이 높았다, 많았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죠. 요거에 이 어떤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원역 인근에 본 물건에 지금 로드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고등동 이 일대에 낙후된 건물과 그래도 또 신축 좀 그래도 괜찮은 건물들이 지금 같이 혼재되어 있는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요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H빌라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요. 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의 토지 위에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8세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금액들 전체 평수대를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용이 13.41평, 9제곱미터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44제곱미터의 빌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2022년도 5월 달에 1억 4천에 지금 거래된 건수가 있고요. 전세는 지금 8억 9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거래를 했던 연도수와 지금 얼추 지금 비슷한 금액대가 2021년도 10월, 11월 달에 지금 매수를 하신 금액대가 나와 있습니다. 요때 지금 2021년도 10월 달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이 전망, 매도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조급하고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정보를 볼 텐데 대지 면적이 67평,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가 도로가 지금 껴있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8달 3구역에 본 물건
우측으로 있는 8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연도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본 물건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더 노후 연도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물건을 투자했던 목적이 재개발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시간적인 투자를 더 하셔야 된다. 시간적인 투자를 더 하시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노후 건물, 구축이긴 하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어서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접목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앞으로의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주변의 재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내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0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저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아이파크 32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푸르지오시티 3차 7.5평을 전세 끼고 보유를 해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교 보뜰마을 2단지나 분당 32평대 주상복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간다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는데 언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방향들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분당의 오피스텔과 용인의 아파트 두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 분당의 오피스텔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 먼저 여쭤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용인 아파트도 매도하고 판교나 분당으로 갈아타게 하는 전략은 어떨까?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괜찮은 타이밍일까?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체크해야 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네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내가 자본이득이 그만큼 안 냈다는 가정하에 지금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갭 투자도 있지만은 오피스텔 상품은 월세 수익에 대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상품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갭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보정역 인근에 거주를 하는데 32평에 이 모든 거를 다 매도를 하고 분당으로 용인시 기흥구에서 오피스텔을 매도를 하고 위쪽으로 성남시 분당구로 올라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제가 견주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갈아타기를.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1가구 2주택자라고 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지금 옮겨야 될 분당구 아파트가 많이 떨어질 때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더 안정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득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기흥구 보정역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위쪽으로 정자역 인근의 푸르지오시티 3차 오피스텔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이 두 개를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갈아타기 해가지고 위쪽으로 판교역 인근에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보뜰마을 2단지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이 지도 하나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푸르지오 3차 과연 어느 정도의 자본이득 전세 갭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이득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위치로 좋습니다. 수인분당선에 바로 인근에 있고요. 바로 인근에 있고 주변에 대기업 사옥들이 많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면 물건의 특성상 이 물건이 자본이득을 그만큼 가져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본 물건의 전반적으로 지금 1590세대의 오피스텔이고요. 8년차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18평부터 44평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전용 7호
7.5평은 지금 분양평수 18평에 준하는 지금 현재 2억 5,100만 원 정도에서 전세가 2억 3천, 약 한 2, 3천 정도의 갭 투자로 진행될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가격적인 흐름이 있었냐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3년 동안 많은 아파트들이 19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급등하고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본 지금 프로시티 같은 경우엔 거기에 어떤 상승 곡선에 준하지 못하고 완만한 물가 상승에 의한 곡선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이나 어떤 그런 임대 수익 차원에서는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 상대로 자본이득에 대한 어떤 갭 투자 물건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정역 인근에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죽현마을 아이파크. 자,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보정역이 있고요. 보정역이 도보권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죠. 현재 지금 19년차 아파트로 보시는 대로 32평 단일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32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5,200 정도에서 금액대가 형성되면서 9억 정도에서 지금 8억대의 중반부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직거래가 되고 등등 하면서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꺾여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고정역도 있고 살기 좋고 인프라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관점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로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파트도 매도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당 주상복합은 좀 애매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보뜰마을 2단지 이지원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지원 아파트. 자, 본 아파트가 위치한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판교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판교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721세대, 지금 아까 전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절반 수준의 이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세대수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년차 아파트, 용적률이 136%에서 건폐율이 14%, 나중에 추후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굉장히 좀 양호한 용적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32평대, 단일 평수입니다. 여기도 금액대가 지금 13억 8천에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저층 2층 물건의 금액대가 실거래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16억대 물건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미줄처럼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게 되면 개요가 나오고 이 지금 아래쪽에 철도에 대한 주변 개발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8호선 그리고 성남 2호선 그리고 판교 8호선 GTX-A 성남역 그리고 월곡 판교선 등등해서 본 아파트들 주변에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교통 호재가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자동에 있는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과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갈아타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선방을 하면서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당의 오피스텔 그리고 용인의 아파트 모두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서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의 계속해서 철도에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판교 쪽으로의 갈아타기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533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 73번지 8천여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전망 살펴볼 거고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향후의 개발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개발, 토지에 대한 개발, 지금 임야죠. 산이 붙어 있는 임야입니다. 일단 위치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서 제가 한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방송을 하면서 임야 투자에 대한 걸 한번 그 시그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경사도. 아, 네. 경사도를 제가 등고선 갖다 계산하는 한번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매번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 경사도를 임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임야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 임야가 과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단지 내가 눈만 가지고 높네 이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갈 때는 내 임야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와야지, 조례상 들어와야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내 임야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홍천 IC에서 약 한 12km 떨어져 있고요. 남춘천 IC에서 16km 정도, 그리고 바로 인근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발디 파크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지금 한 20km 남짓 떨어진 쪽에 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가 떨어져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산간 지역의 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누누이 말씀드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6,40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8,000평 가까운 임야의 면적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1,970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6,500원 정도 평당. 그리고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아래쪽으로 그림을 좀 그 도면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지금 제가 지금 빗금치는 요 임야가 현재 지금 소유하고 계신 임야고요. 도로에 대한 여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폐율이 20% 이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하의 국계법에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의 임야다라고 하는 일단은 용도 지역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이걸 바로 볼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로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곽적으로 도로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지적도상에 맹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거는 군청에다가 정확하게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본 토지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임야의 경사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가장 중요합니다. 산림청 사이트입니다. 산림청.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 임야의 주소, 타인 임야를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주 쓰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처음 제가 소개시키는 것 같아요. 자, 보시 산림청 사이트고요. 자, 산림정보 다 드립니다. 이 정보를 치시면 다드림을 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쭉 내 주소에 대한 내 지번에 대한 거를 쭉 치시게 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특성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토지 정보 그리고 기후 정보, 나무 정보 등등 나와 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형 정보가 있습니다. 지형 정보.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죠. 등등해서 뭐 산림, 청정도 등등해서 쭉 다 나와 있는데 가장 개발행위하고 밀접한 건 뭐냐면 표고입니다. 표고, 경사도입니다. 표고는 해수면에서 우리나라의 해수면에서 직각으로 올렸을 때, 수직으로 올렸을 때 내 임야가 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 임야에 가지고 있는 평균 경사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표고가 지금 200에서 300이고요. 300m고요. 높은 겁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30도에서 35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것, 요걸로 이 지금 경사를 가지고서 모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지자체에다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전반적으로 큰 돈을 안 들이고 조금 발품을 팔아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보통 수도권 내에 육지 내에 본다 하게 되면은 임야의 개발행위 조례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근데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험준하다 보니까 좀 완화가 돼서 20도에서 25도까지 돼 있는 그 지자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경사도가 오버되는 경사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경사도로 인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정보에 의해서는 아쉽지만 좀 더 장기적인 보유가 좀 필요한 토지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야 개발에 있어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사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앞으로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텐데 현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좀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개발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시그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와 전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937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경기도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23년 3월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세로 돌리고 좀 더 보유를 할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딱 매도 타이밍을 정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자, 내년 3월입니다. 보유, 매도 어떻게 보세요? 가져가야죠. 보유. 자, 보유인데 왜 지금 명시를 하셨냐면 자, 21년 3월 달에 준공이에요. 2년 뒤 거주를 하시고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파는 게 맞겠냐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역세권, 초품화, 그리고 신축, 또 주변의 입주 물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은 전세로 돌려가셔도 무난하시다라는 결론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철산역, 7호 철산역 인근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798세대.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주 시기부터 지금 분양받으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 아파트입니다. 자, 2년차 아파트고요. 현재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24평부터 40평대까지 보시는 대로 11억과 14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최근 지금 들어가면서 현재로서는 2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합이고요. 그리고 32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빨간색, 지금 오늘 제가 그 변동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6개월. 2022년도 지금부터 그 이후에 하는 아파트들은 2022년도 1월부터 이번 달 6월 달까지 변동사항입니다. 딱 6개월만 가지고. 자, 보시는 대로 신축 아파트, 32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7.8%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올랐습니다. 금액대가.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고요. 신축이고요. 또한 그리고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입주 물량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제가 지금부터 모든 상담에 의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2022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과연 얼만큼 있느냐, 새 아파트들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주 물량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올해를 제외하고 2023년도부터 보통 1453가구가 적정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보시는 대로 2022년도 올해와 2023년도를 더한다 하더라도 2522세대만이 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고, 그 이후로는 2024년도로 아직까지는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광명 그 12R 구역이 분양가 때문에 계속 지금 분양을 지금 미루고 있는데, 또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철산역 인근에 대장주로 올라와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내가 지금까지 분양받아서 가격적인 어떤 이득금을 본 거를 과연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이득금만 보고 나오실 건지, 아니면 그 지금 자금을 가지고 팔고 나와서 그만한 그 이상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가 않을 거라 좀 예상이 되고요. 본 물건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그리고 보유를 좀 더 고의로 해보시는 게 올바른 자산관리의 선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입지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을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추후의 타이밍을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현재는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8616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26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더 소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보유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은평구 불광동 여전히 아직까지도 핫한 지역 아닐까요? 그렇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독바위역 쪽에 한번 그때 상담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건너 쪽에 지금 대주동도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상담을 제가 준비해 오기 전에는 1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잡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제2차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하게 되면 가격은 분명히 상승하니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 비율이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나 그만큼 내가 투자성이 나와야 돼. 그렇죠. 무조건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1대1로 받게 되게 되면 그건 거의 리모델링급하고 비슷한 거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내가 좀 더, 내가 지금 26평이지만 좀 더 큰 평수를 적은 비용을 들이고, 아니면 내가 그 평수를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용 들이지 않고 뭔가 더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데 찾기가 쉽지 않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방송국으로 오면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제가 일기 신도시를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가장 핫하다. 그렇지만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뉴스 기사 한번 쳐보세요. 자,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로 현 정부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등 광역시에 있는 일기 신도시에 준한 연도수에 되는 아파트들은 같이 동급으로 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지금 제가 상담 내용에도 강북 쪽에 지금 상담이 많은데,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들, 예전에 말씀드린 노원구나 도봉구에 90년대 일기 신도시 맞춰 짓는 데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이젠. 그렇죠.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아니라 90년도에 지어진 연한이 다한, 준공연한이 다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전부 가능할 수 있는,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특별법으로 다시 로드뷰대가 만들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차 매도 타임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용적률 상향에 대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27%고요.
건폐율이 17%, 3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용적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지금 용적률이 1988년도 10월 달에 지금 35년차 아파트에도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성은 또 틀려집니다. 또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2차 정밀 안전진에서 통과 후에 가격이 오를 때 잡아보시고,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준공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잡아보시고,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년쯤에 발표하는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연신내역도 있고 등등, 또 앞쪽에 바로 옆쪽에 불강 5구역도 있고요. 사업시행이 인간한 철거가 들어가고 있는 건너쪽에 대조 1구역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사실 팩트만 가지고서는 1차 타이밍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지만, 추가적인 발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한번 저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와 있는 정책을 가지고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좀 변하게 되었네요. 새로운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일기 신도시화 혜택이 확대될 경우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혜 충분히 보고 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 끝번호 8286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7 경남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보유 매도 타이밍 잡아볼 거고요.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은 어떨까요? 이 지역도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이 아파트도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다 했어요. 250세대의 34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러네요. 용적률이 130%에 26%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기타 위에 양원역도 있고 망우역에서 GTX B 노선도 들고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시니까, 네. 다 아시는 얘기 말고 소수가 하는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본아파트 뒤쪽으로 영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찍혀 있죠. 이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가 2012년도에 났어요. 10년이 지났어. 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공공 재건축을 신청해 버렸어요. 공공 재건축.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공공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롤모델이에요. 왜 롤모델이냐면 이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만 절하라는 법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고 대지 평수가 최소 16평 이상 20평까지.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아까 어떤 아파트였죠? 미성 아파트였나요? 네,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대가 10평, 11평 정도, 그리고 그 중간 30평대가 17평, 그리고 40평대가 거의 한 18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한 47%, 50%가 안 돼서 대지 지분이 내 평수보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비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투자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단 지금 걸려있는 제한사항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본아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향후 미래가치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뒤쪽에 영광아파트의 어떤 롤모델을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가 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전국토의 재건축 특별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본아파트의 향방도 틀려진다.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엔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느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계속해서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귀 기울이시면서 이 정책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매도 타이밍 또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28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25평의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매수 고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추천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좀 전에 그 중랑구 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체크하고 가야죠.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요. 네. 일단 재건축에 대한 이슈, 정책을 봐야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본 지금 중랑구의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현재 지금 300세대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무합니다. 그만큼 신축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하월곡동 넘어갑니다. 자, 하월곡동입니다. 하월곡동. 자, 여기도 지금 2022년도 1월 달부터 이번 달 6월 달까지만의 가격적인 변동상을 그래프로 표시해 놨습니다. 파란색은 떨어진 곳이고요. 떨어진 단지고요. 빨간색, 붉은색은 오른 단지라고 가격대가 오른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월곡역에서 약 한 600m, 그리고 기름역에서 4호선 기름역에서 한 800m, 900m 떨어져 있고요. 자, 위쪽으로 내부 순환도로, 아래쪽으로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자, 보는 대로 공사 중인 뭐가 있냐면은 동북선 종암 사거리 역이 요리 들어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강북선도 노선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돼서 이 자리로 같이 들어옵니다.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지금 장이 유타운, 북동쪽으로 장이 유타운이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는 대로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까지 상권이 굉장히 편리하게 발달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무슨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하고는 저는 단 1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도 본 흐름, 이 시기에서 선방하면서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선방해서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춤했다 하더라도 다시 튀고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치,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이 아파트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분석 기법에 의해서는 본 아파트를 매수를 고민하시는 측면에서는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어떤 자산 관리의 차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조금 더 강하게 위쪽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수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볼까요? 다음 상담은 끝번호 452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미아동 하나포레나미아 미계약분에 당첨이 됐습니다. 80A 타입에 10억 8,400만 원이고요. 청약 가점이 낮아서 혹시나 하고 신청을 했는데 분양가도 좀 높은 것 같고요. 세대수도 작아서 고민이 됩니다. 15일이 계약일인데요.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미계약분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상담을 해주셔야 자,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미계약분이 꽤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순위 줍줍으로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당첨이 되신 거죠. 네. 지금 잔여문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지역은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단지 수도 작고 네. 주변 시세 대비해서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네. 일단은 너무 고민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근데 물건적인 어떤 가치만 가지고, 가치보다는 지금 걱정하셨던 과연 이 금액대가 맞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으면 분명히 20~30% 더 적용했을 텐데. 근데 지역을 그렇게 지정을 안 해놨거든. 근데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 지역이 아니에요. 자, 보시는 대로 497세대 작습니다. 자, 2025년도 11월 달에 준공이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4월 달에 본 청약했을 때 7.24대 1. 본 지금 80A 및 A 타입이 104세대인데 10억 8,400에 나온 게 맞습니다. 그게 2.98대 1의 경쟁률에서 미계약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이렇게 3월 달에 해가지고 4월 달에 1차, 2차 하고 나서 다시 미계약분에 대해서 분양 공고하고 6월 2일 날 접수하고 발표가 6월 8일 날 났을 겁니다. 8일 날 나고 계약일이 6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80A부터 84B, 84A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9억이 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낮아. 그리고 시공사에서 그래도 9억 이상에 대해서 보증을 서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일단은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80A 타입 같은 경우는 3대 1 정도에서 당첨이 되신 건데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 지금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자녀분이고요. 청약 가점은 택도 안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자, 당첨이 됐어요.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이 됐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야. 그렇죠? 2021년도 5월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무순위 줍줍에 대한 법이. 어떻게? 당첨이 돼서 당첨만 되면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지구니까 몇 년? 10년. 자, 이제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얘네 10년을 받을까? 10년 뒤에 그럼 나는 이제 청약은 못하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할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고 한번 쓸까? 그러면 주변에 분양가에 대비해서 금액 아래쪽에 레미안 뉴타운 레미안 트리베라 2차 아파트의 가격을 좀 보세요. 2010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2010년도에.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가가 한 3,200에서 3,300선. 3,300선이라고 하죠. 3,200선인가 그럴 거예요. 3,200선의 평당 들어가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지금 준공되어 있는 이 트리베라 아파트가 2010년입니다. 현재 시세의 평당가가 3,100에서 3,300입니다. 3,300입니다. 이런 걸 견줘봤을 때는 본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이 안 됐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분양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분양가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행사가 그만큼 마진을 떨어뜨릴까요? 안 하면 안 했지. 이제까지 안 했는데. 또한 현재 지금 원자재 물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쪽에다가 맞춰서 건설사에 맞춰서 지금 분양 개편을 하겠다고 해요. 또 금리는 올라가죠. 원자재 값도 올라가죠. 등등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분양가가 떨어질 어떤 이유가 존재를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여러모로 내가 지금 10년 재당첨에 대한 포기를 하면서 그냥 일반 매매로 가실지 아니면 좀 더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실지에 대한 거는 15일까지죠. 15일이죠. 아직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좀 더 확인하시고 발품 파시고 등등 해서 본인의 고민거리를 해결하시는 바람이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 제가 또 어떤 게 더 올바를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거리만 더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재당첨 요구 내용과 그리고 주변에 지금 레미안 트리베라 아파트의 시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현지의 부동산도 한 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라고 전행하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366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경기도 오산시 서동 더샵 엘리폴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오산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자, 오산 지역.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수도권 서울 내 급등하면서 오산 지역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거꾸로 갈게요. 입주 물량부터 볼게요. 자, 입주 물량이 2022년도에 얼마 안 되는데 점점 늘어갑니다. 뭔 얘기냐면 타이밍을 늦게 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뒤로 밀려서 다른 지역보다는 입주 물량이 지금 후반기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대가 희소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한 앞으로 급등했던 그 시기는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거주 목적의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지금 물건에 있어서 약 지금 전철역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본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고 주변의 아파트들을 봤을 때 보통 지금 현재의 준하는 어떤 평균 분양가에서 시세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실거주를 하시면서 본 물건을 끊어가신다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어떤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은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정말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점점 하나하나 뒤로 갈수록 대표님의 말씀이 더 빨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또 진단들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